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 들어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군산사랑 상품권 판매액이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는 지난 25일 기준 판매액은 1,00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열흘가량 빠른 것입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할인 혜택이 많은 지역 화폐 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익산의 한 대학에서 남학생이 동기 여학생을 강제추행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여학생이 학교 인권센터에 피해 신고를 해 분리조치 등이 취해졌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인권센터는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의 앞자리에 앉을 것 등을 분리조치로 시행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모기 활동의 빨라짐에 따라 모기매개 질병에 대한 대응이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벌써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해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곳곳에 모기 발생을 관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감시 장치를 설치하고 모기 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올 들어 군산사랑 상품권 판매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판매액은 1,00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열흘가량 빨리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할인 혜택이 많은 지역 화폐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조촌동의 한 카페. 손님마다 휴대전화를 꺼내 지역화폐 모바일로 결제합니다. 이곳의 매출 절반가량은 군산사랑 상품권입니다. 올 들어 군산사랑 상품권의 판매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발행액 1,120억 원 가운데 지난 25일 기준 1,002억 원이 팔렸으며 지난해보다 열흘가량 빨리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물가가 오르고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할인 혜택이 많은 지역화폐 소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월 구매 한도가 지난해 40만 원에서 올해 50만 원으로 상향되고 10% 선할인에 10% 추가 할인이 지역화폐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월 2만 원 한도에서 10%를 더 적립해줍니다. 추가 적립 지급액은 4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상품권 살 때 10% 할인받고 또 물건 살 때 캐시백으로 10%를 돌려받아가지고 그걸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더블로 혜택을 받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손님들이 또 가게로 오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맹점이 12,000곳이 넘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경제적인 혜택과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행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확대해 지역경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발행된 지 6년이 넘은 군산사랑 상품권, 선순환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대광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과 관련해 군산과 김제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최종 판단은 해수부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가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과 관련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과 독자 운영을 주장했습니다. 두 자치단체의 갈등이 커지면서 전북도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조만간 해수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해수부가 결정하게 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2036 전북 하계올림픽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 공동성명을 통해 전북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국내 스포츠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림픽이 유치되면 인프라가 확충되고 경제와 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진실과 상식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신항 무역항 원포트 지정 촉구를 위한 단식 농성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의 농성장 이탈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운식 의원은 어제 열린 임시회 신상 발언을 통해 단식 농성 때 1시간여 정도 교회 예배에 참석한 점을 시민과 동료 의원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성장 상황이 언론에 알려진 행위가 궁금하다며 자신이 보낸 문자의 언론 유출은 유감이라고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세자 의원은 문자를 보낸 사람이 언론에 제보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본인 잘못에 대해서만 말을 해야지 단상에서 어떤 의원이 어떻게 해서 언론에 알려진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김경구 의원은 어제 임시회 시정질문 말미에서 시민들이 주신 의원으로서 권리와 자유를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참정권이 훼손되고 있다며 정치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탈당 선언을 한 후 곧바로 민주당에 탈당 신청서를 냈습니다. 김동구 도의원이 2차 전지 특화단지의 폐수 처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이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2차 전지 특화단지에 23개 기업이 투자 협약을 맺었지만 9개 기업은 폐수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투자 결정을 망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수질 자동 측정기기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어민이 참여하는 민관 감시단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익산의 한 대학에서 남학생이 동기 여학생을 강제추행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여학생이 학교 인권센터에도 피해 신고를 해 분리조치 등이 취해졌는데요.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어도 실제로 이행되는지는 강제할 수 없어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익산의 A대학. 잠시 교제했던 남학생이 헤어진 후에도 수시로 연락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지난해 12월 피해 여학생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남학생에게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피해 여학생은 지난 2월 대학 내 인권센터에 남학생을 신고했습니다. 남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해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인권센터는 학교 규정에 따라 분리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2월 달에 저희한테 사건을 의뢰했고 이제 상대적으로 학과의 학생과의 분리조치 그리고 이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거나. 하지만 이 같은 분리조치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분리조치의 주요 내용은 강의 시간에 남학생은 피해 여학생보다 앞자리에 앉을 것과 남학생은 피해 여학생이 이용하는 복도 등을 이용하지 말 것 등입니다. 하지만 피해 여학생은 분리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인권센터 측은 실제 이행을 강제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음을 하소연합니다. 그 학과에서 그런 선제 조치가 이행되는 것은 저희가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편 피해 여학생은 교수와의 면담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에게 고소 취하 등을 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인권센터 측은 피해 여학생이 원하지 않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KCN 박예린입니다. 고창군 성내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9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10분쯤에 발생한 산불은 정읍시 소성면까지 번졌고 어젯밤 11시쯤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고창과 정읍 지역이며 4.3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또 주택 13채, 창고 6채, 비닐하우스 9동이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익산에서 붕어빵 아저씨로 알려진 김남수 씨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첫 고교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오늘 시행됐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106개 고등학교에서 1, 2, 3학년 4만 6천여 명이 학력평가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부터 학력평가는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4차례, 3학년은 8차례가 이루어집니다. 지역 거점 종합병원인 원광대병원이 도내 진료 협력 병원들과 함께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광대병원은 최근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도내 진료 협력 병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 간의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원광대병원이 중증 응급질환자 등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도입한 패스트트랙 운영 시스템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모기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익산시가 도심 곳곳에 모기 발생을 관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감시 장치를 설치하고 모기 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서동시장 주차장 모기 발생 감시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이 장치는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모기를 유인해 포집하게 됩니다. 포집된 모기는 분석을 거쳐 말라리아 등 질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익산시는 정부 공모에 선정돼 중앙체육공원과 솜리문화예술회관 등 9곳에 감시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실시간 모기 밀집 현황을 확인하고 전산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한 방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기 발생 감시 장치는 전국 기준 18개 시군과 운영 중이며 2025년에는 익산시를 포함하여 5개 지자체가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모기 민원 신고센터도 가동됩니다. 5월부터 익산시와 질병관리청이 협력해 모바일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시민들은 모기 발생 지역과 민원 내용, 물림 부위 등을 접수하면 처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기온 상승으로 모기 활동 시기가 빨라지면서 말라리아와 일본내염, 댕기열 등의 질병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익산에서는 모기 매개질병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기도에서는 말라리아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산시는 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방역 기동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모기 민원 신고센터를 5월부터 추가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간편하게 모기 발생 지역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덩달아 빨라지고 있는 모기 활동 시기. 익산시가 도심 곳곳에 모기 발생 감시 장치를 설치하고 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모기 매개질병 예방 대응에 나섰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원광대가 군산기계공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특별반을 운영합니다. 원광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는 군산기계공고 취업지원센터에서 고교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사업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NCS 필기 전형 수리와 문제 해결, 의사소통 교육 등을 받고 채용 전형에서 요구되는 기본 소양 교육을 받는 등 취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군산시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수산의 날을 맞아 국산 수산물과 젓갈류, 가공식품 등을 일정액 이상을 구매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만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으로 1인당 2만 원 한도입니다. 참여 점포는 모두 109개로 행사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입니다. 도내 경기 침체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도내 12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69로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항목별로 매출액은 72, 영업이익은 68, 설비투자 71,
자금 사정 65로 기준치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도내 인구가 28년 후에는 30만 명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인구는 지난해 175만 9천여 명에서 2052년에는 31만여 명이 감소한 145만여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출생률 감소와 인구 유출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주택 보급률은 109.2%로 전국 평균인 102.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또다시 산불이 났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순창군 쌍치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9대를 급파해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 현황은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나올 예정이며 소방당국은 대기가 건조한 만큼 입산자의 주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임신한 전처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40년을 받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혼했어도 전처를 향한 집착으로 저지른 계획범행이고 수법 또한 잔인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남성은 최후 진술에서 평생 참여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도내 고등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추진됩니다. 도교육청은 고등학생들을 4명에서 5명 정도의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해 전담 교사를 배치합니다. 앞으로 수능형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학 마스터즈 클럽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8월에는 학력 신장 캠프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이 문화예술 진흥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에 거주하는 개인 예술인과 단체로 문학, 시각, 공연,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 5개 분야에서 55개 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청년예술가는 39세 미만으로 군산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희망예술인은 온라인으로 4월 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4일부터 6일까지는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군산시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평가는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등 17개 세부 지표로 평가한 결과 이같이 선정됐습니다. 시는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해 적극행정 문화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의 적극행정 대표 사례로는 도로 개설 인허가 규제 문제를 해결한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공공부진의 사도 개설 사업이 꼽혔습니다. 제3기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단이 오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3기 서포터즈단은 학부모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익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권리 캠페인과 아동정책 홍보 활동 등을 펼치게 됩니다. 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정책을 제안하게 됩니다. 서포터즈단은 익산시가 추진하는 아동 친화도시 정책 중 하나로 지난 2021년 처음 출범했습니다. 익산시가 제5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서 대중선호도 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77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익산시는 서동축제와 천만송이 국화축제 등을 비롯해 축제와 연계된 열차 관광상품 등을 적극 알렸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콘텐츠 부문과 마케팅 부문 등 3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민 역사기록관이 오는 4월 1일 개관 100일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익산시는 4월 1일에서 13일 익산시민 역사기록관에서 기록관 스탬프 투어, 방문객 이벤트, 축하엽서 이벤트 등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신풍동 행정복지센터가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간 데이 경로당 건강체크 사업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신풍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군산 15도, 익산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13도에서 19도로 평년보다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익산은 내일 비 소식이 있겠고 10도 내외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군산은 내일 비가 내리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